저는 2013 신년운이고요. 어, 수학2 이제 미적분의 쓸모라는 책을 읽고 그에 대해서 심화 탐구를 한 것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CT와 그 원리고요. 뒤쪽에 적분 관련해서 라돈 변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CT 얘기가 나오고요. 그 CT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CT란 CT의 원리 기본, CT의 원리 심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CT가 뭔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보고, 그다음에 CT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보고요. CT의 원리를 심화적으로 라돈 변환이라는 수학적 기법을 써서 제대로 한번 설명해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T란 무엇인가인데요. 컴퓨티드 토모그래피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이 X선을 투과시켜서 그 흡수 차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인체의 3차원적인 입체 영상을 얻는 영상 진단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 안에 뭐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X선을 투과시키면 이제 X선이 잘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흡수 차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해서 인체의 3D 영상을 얻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냐 하면 종양, 혈관 질환, 염증성 질환, 외상, 신체 기형, 결석 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T의 원리 기본인데요. CT 원리를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CT는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이제 밖에 이제 껍데기를 뜯어내면 내부가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 디텍터 검출기, 그다음에 X선 방출기. X는 여기 그림에 있는 X가 X선이고요. R은 회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 하면 T에서 D 방향으로, 그러니까 X선 방출기에서 검출기 방향으로 X선 방출을 하고요. 그래서 그 D에서 이제 여기 가운데에 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체를 통과한 X선의 세기를 선형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다음에 1에서 2의 과정을 R로 회전시키며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T에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T에 슬라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제 엑스레이 선이 움직이면서 D로 계속 선을 쏘고, D로 쏘는 그 일련의 과정이 끝났으면 R을 돌려서 똑같은 과정을 또 수행하고, R을 계속 돌려서 360도 모두 다 찍으면 이제 이 CT 영상이 완성이 되고, 거기서 컴퓨터적인 변환을 통해서 이제 여기 4번에서 말하는 라돈 역변환을 통해서 3차원의 이미지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T의 기본적인 원리고요. 이게 라돈 역변환이 뭐냐 하면 이 그림이에요. 여기 이 물체, 이 fxy하고 이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게 물체인데, 이 물체에다가 x선을 계속 쏴요. 그래서 x선을 쏴서 여기 선들 보이시죠? 이 선에서 해당하는 값들을 계속 읽는데, 어떤 식으로 읽냐 하면 그 흡광도, 얘가 빛을 먹는 정도를 하나씩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있는 라인을 보시면, 잠시만요. 이 라인 있잖아요. 맨 위에 있는 라인을 보시면 여기 있는 0000에 있는 해당하는 값을 다 더하고 있죠. 여기 0010도 1에서 이런 식으로 이 선에 대한 흡광도를 하나씩 기록을 해주면서 선형적으로 흡광도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는 세타가 각이 0도 돌아갔을 때, 45도 돌아갔을 때, 90도 돌아갔을 때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주면서 결국에 선형적으로 다 구하고요. 이게 이제 라돈 변환이에요. 이거는 라돈 변환이고, 이 라돈 변환을 역변환해서 3차원 이미지로 변환시키면 이 fxy라는 그림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 fxy라는 그림을 통해서 컴퓨터로 또 여러 가지 계산 과정을 거치면 이제 사람의 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CT의 원리 심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폰트가 좀 깨졌네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프리의 변환과 라돈 변환, 그리고 여러 가지 적분 기법, 디렉트 델타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 이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 태블릿에 있는 노트를 사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 원리 심화에 대해서 마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왼쪽 그림이 CT의 모식도인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논문이 있어요. 97년인가 해서 컴퓨티드 토모그래피의 수학적 원리를 다룬 그런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 따왔고요. 제가 이거를 만들 때 그 논문이랑 그 한양대 오픈 코스에서 이제 임창원 교수님께서 뭐 CT에 대한 영상, CT의 수학적 원리를 다뤄주시는 그 영상, 그리고 뭐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들을 참고하면서 만들었고요.
혹시 제 말이 좀 이해가 안 되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모식도예요. 이게 모식도의 그림이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여기는 프로젝터, 여기는 디텍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슬라이더죠. 슬라이더 위에서 이제 이게 움직이면서 엑스레이 선이 움직이면서 하나하나씩 X선을 이렇게 쏩니다. X선 쏘고 이 프로젝터에서 검출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보면은 여기 있는 X선에는 물체가 없기 때문에 빛을 감쇄하는 정도가 0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0이고, 근데 이런 선을 보면은 이 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 X선이 쏴서 감쇄되는 정도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물체에 의해서 감쇄되는 정도가 있고, 이 감쇄되는 정도를 기록하는 게 바로 p 세타 L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 세타 L 함수를 우리가 구하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얘는 이제 선형적으로 여기 있는 선에다가 값을 저장을 하면서 라돈 변환을 수행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를 0,0으로 잡아요. 이 물체의 중심이라고 할까요? 그냥 어떤 점을 0,0이라고 잡고 거기서 돌아간 정도. 이 프로젝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전한다 그랬잖아요. 이 프로젝터가 회전하는 각도를 세타라고 합니다. 회전하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변수를 또 하나 잡는데, 변수를 여기 L이라는 변수를 하나 잡아요. L이라는 변수가 뭐냐면 이제 여기 0,0에서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있고 0,0이 있으면 떨어진 거리를 L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축을 L로 잡기 때문에 L이라는 변수를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라지 L, 좀 구분을 해야겠네요. 여기 스몰 L이라는 변수를 쓸 거고, 이건 라지 L이라고 부르는데요. 라지 L은 광선입니다. 그래서 광선을 저는 라지 L로 부르겠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놓고요. 그것에 대한 수학적 원리를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CT의 프로젝터는 선 L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엑스레이를 쏘고 디텍트한다. 그래서 이에 따라 측정되는 감쇄되는 정도를 P세타 L이라고 하고, 이걸 사이노그램이라고 칭합니다. 사이노그램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죠. 이거 사실상 CT에서만 쓰이는 개념이고, 어쨌든 이 사이노그램은 이 P세타 L 이 함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보인다시피 이제 세타를 고정시키고 이 L, 그러니까 L이라는 변수에 따라서 뭐 L이 여기가 L이 이만큼이 5라고 해보면 여기가 P 세타 5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또 5라고 해서 여기 점은 그러면 P 세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P 세타 L은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터가 결국에는 여기서 계속 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1cm 움직이면서 쏘고 0.1cm 움직이면서 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예 다 연속적인 빛을 쏠 수 없기 때문에 P 세타 L은 불연속입니다. 근데 라돈 변환이라는 수학적 원리가 아까 쓰인다 말씀드렸는데, 라돈 변환은 어느 때 정의하는 거냐면 연속일 때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불연속인데 라돈 변환 여기 쓰이는 수학적 기법은 연속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하냐면 인터폴라레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인터폴라레이션이 뭐냐면 보관법이에요. 그래서 보관법으로서 여기 뭐 0에서 값이 있고 5에서 값이 있다고 하면 여기 사이에 있는 값들을 인터폴라레이션으로 채워주는 거고요. 뭐 보통 리니어 인터폴라레이션이라고 하면 평균인데, 평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여기 있는 값들을 중간 값들을 채워주면서 연속으로 처리를 해서 라돈 변환을 해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L을 아까 말씀드린 이게 L이죠. 이 L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좀 수학적으로 정의한다 했을 때 x, y는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세타는 L,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점의 집합을 L, 라지 L, 그 변수를 L, 스몰 L, 세타라고 정해줄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왜 이렇게 정해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봅시다.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가 세타고요. 여기 거리가 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x, 여기 점을 x라고 하면은 이제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가 L이 되는 그런 일련의 점들이라고 해줄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을 정의해줄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L을 아까 정의를 했고요. 이제 P 세타 T라는 거를 정의를 할 거예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P 세타 L이네요.
p세타 l이라는 걸 정의를 할 건데 p세타 l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gl, 세타로 변환을 시킬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세타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변량이고 l도 변량이기 때문에 두 개 변량을 같이 다루고 싶어서, 그러니까 p 세타, l이라고 하면 1D라고 부를 수 있고 p 세타, g l, 세타라고 하면 2D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는 1D를 2D로 다루고 싶기 때문에 g l, 세타라는 새로운 변수로 정리해 줄 수 있고, 이 새로운 변수는 이제 적분을 써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fx, y, y라고 하면 감쇄된 정도입니다. 감쇄된 정도를 l, 세타라는 라인에 따라서 면적 적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여기서 이제 fx, y가 특정한 값이 있겠죠. 근데 이 fx, y를 이 l, 세타 라인, 즉 그러니까 l, 세타에 대해서 이 라인 적분, 이 라인을 따라 있는 fx, y를 면적 적분해준다 라고 정의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원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감쇄되는 정도로 다 더한 거예요. 시그마 감쇄도로 써볼까요? 시그마 감쇄도로 구하는 건데, 시그마 감쇄도로 구할 때 결국에는 여기 있는 선에만 영향을 받을 거고 여기 있는 선에 영향만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라인에 대한 선적분만 해주는 거고, 그 적분을 할 때는 면적 적분을 하는 거고 거기 해당하는 값은 fx,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요. 이제 한국말로 다시 해보자면 이제 l, 세타 라인, 즉 l 위에 fx, y에 대해서 면적 적분을 수행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분을 이런 식으로 썼는데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디렉 델타 함수라는 걸 도입해요. 디렉 델타 함수라는 것도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디렉 델타 함수는 뭐 이제 물리학적으로 어떤 현상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없는 함수지만 임의로 정의를 해서, 그러니까 좀 인위적인, 과학을 할 때 쓰는 인위적인 함수라고 부를 수 있고요. 디렉 델타 함수는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이게 디렉 델타인데 이런 식으로 정의돼요. 어떤 함수 fx가 있고 디렉 델타 함수가 있을 때 그 두 개를 곱한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까지 적분하면 f0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렉 델타 x는 무한, 그러니까 x는 0일 때 무한이고 x가 0이 아닐 땐 0으로 정의가 돼요. 이 위의 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는 x가 0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렉 델타 함수가 2x다, 아니 2x 더하기 1이다 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뭐예요? f0이 아니라 f 마이너스 2분의 1로 정의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디렉 델타 함수라는 걸 도입을 하면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gl, 세타는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까지 적분하고 이 fxy라는 거를 디렉 델타 함수를 곱해서 써준다는 거죠.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ds는 dx, dy 면적 적분이기 때문에 dx, dy로 바꿔줄 수 있고요. 이 fxy랑 이 통째를 식을 이제 디렉 델타 함수를 곱해서 이 라인이라는 걸 어떻게 구현하냐 했을 때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 빼기 l, 이 0이 되는 점, 즉 이 라인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만 fxy를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까지 적분하겠다는 거죠. 정리해서 이게 좀 굉장히 어렵죠.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이 라인 적분을 수행할 겁니다. 이 선에 대한 적분을 수행할 건데 선에 대한 것만 알고 싶기 때문에 디렉 델타 함수를 도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렉 델타 함수는 이 x는 0일 때 무한이고 x가 0이 아닐 때 0이기 때문에 어떤 값이 아닐 때 그 값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특정한 값에서만 값을 살리고. 그렇기 때문에 디렉 델타 함수를 도입할 건데 디렉 델타 함수에서 어떤 값을 그래서 살릴 거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살리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그걸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할 건가 했을 때 fxy를 곱하고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까지를 취해주면 이 성질에 의해서 이 값이랑 똑같아지는 거고, 면적 적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변수를 dx, dy로 두 개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2D 라돈 트랜스폼이라고 그래요. 2D 라돈 변환인 거죠. 그러니까 x, y 이 두 개의 변수기 때문에 2D가 되는 거고, 이 일련의 과정 자체를 라돈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보면 라돈 트랜스폼이 되게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이 라돈 트랜스폼을 제대로 쓰려면, 그리고 라돈 역변환을
라돈 인버스 트랜스폼이죠. 라돈 인버스 트랜스폼을 정의를 해주려면 우리가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CT를 구현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은 너무 쉬워서 스킵을 하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풀이의 변환을 사용해서 재구축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변환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해상도가 떨어져요. 해상도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한 게 풀이의 변환인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이걸 설명하기 위해선 풀이의 절편 정리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풀이의 절편 정리가 뭐냐면, 이제 풀이의 절편 정리에 대해 이해하려면 또 풀이의 변환에 대해 이해해야 되는데, 풀이의 변환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풀이의 변환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시간에 대한 함수가 있고, 걷다가 어떤 작용을 곱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까지 시간에 따른 적분을 하면 새로운 함수가 정의가 되겠죠. 적분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라지 x, 뭐 여기에 스몰 x였으니까 라지 x w 오메가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보자면 t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의 변화는 어디다 쓰는 거냐 하면은 이제 파동을 정의를 할 때 쓰는데, 이 파동은 시간에 대한 함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고 싶냐면 주파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주파수, 그러니까 변수가 시간인데 변수를 주파수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환을 하는 과정이 이 수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풀이의 변환인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알면 좋겠지만 이거를 제가 여기서 다루기엔 좀 무리가 있으니까 한국어로 얘기를 해보자면 시간에 대한 함수를 주파수에 대한 함수로 변환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1D 풀이의 변환이죠. 왜냐하면 변수로 t 하나만 잡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면 2D 풀이의 변환을 할 건데요. 이 fxy를 요 위의 식과 똑같이 과정을 해서 풀이의 변환을 할 겁니다. 이 과정 자체는 똑같고요. 크게 다를 게 없고요. 단지 이 오메가가 이제 죄송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x에 대응하는 공간 주파수, 그러니까 여기 시간에 대한 주파수가 오메가였죠. 근데 x에 대한 공간 주파수, 이건 시간 주파수가 아니라 공간 주파수입니다. x에 대한 공간 주파수를 u라고 정의를 하고, y에 대한 공간 주파수를 v라고 정의를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오메가를 ux, uy로 고쳐주면 2D 풀이의 변환이 되는 거고, 간단하게 나타나고자 할 때는 이제 f6,v는 f2D, 2D니까 2D 풀이 변환은 안에 식 fx, y를 넣어서 표현을 합니다. 역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자세히 설명은 안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쓰고요.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라돈 변환을 하는데 풀이의 변환을 설명하냐 했을 때, 이 어떤 일련의 적분식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g 오메가 콤마 세타라는 게 있죠. 이게 1D 공간 주파수예요. 1D 공간 주파수인데, 그러니까 오메가가 1D 공간 주파수고, 그 또 다른 변수 세타에 대해서 정의를 해서 이제 오메가랑 세타에 대한 두 개의 변수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죠. g 오메가 세타. 이거는 사실 제가 뭘 의도하고자 했던 거냐면 g l 세타를 풀이의 1D 변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라는 값은 풀이의 변환의 대상이 되지 않고 l만 풀이의 변환을 해서 1D 풀이의 변환을 한 걸 g 오메가 세타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이의 변환의 일반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 식을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환할 수 있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 이걸 보였기 때문이죠. 이 2D 라돈 트랜스폼을 보였기 때문에 그냥 G에다가 그냥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G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 맞네요.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L에 대한 조건을 먼저 수행을 해줍니다. 왜냐면 L이 여기 변수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디렉 델타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L 먼저 적분을 해주자라는 거고, 그래서 L에 대해서 이렇게 빼줬어요. 이렇게 해서 L 먼저 빼줬고요. 그러면 이런 식이 돼요. 왜 이런 식이 되냐면 디렉 델타 함수의 성질 때문입니다. 디렉 델타 함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를 만족시키는
만족시킬 때만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0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값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고, 여기를 fx, 아까 말씀드렸던 fx, y, x, y라고 하면 x 코사인 세타는 더하기 y 세타, 사인 세타는 l이 되는 곳에서의 함수값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l이라는 값을 대체시켜서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변환을 해줘요. 이 x 코사인 세타라는 건 좀 고추장스러우니까 u는 오메가 코사인 세타, v는 오메가 사인 세타라는 이제 임의의 변수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코사인 세타랑 오메가를 묶어서 u로 표현하고, 사인 세타와 오메가를 묶어서 v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준 게 이 식인데, 이 식이 뭔가 익숙하죠. 익숙했으면 좋겠네요. 네, 익숙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2D 프리의 변화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식과 형태가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fx, y를 2D 프리의 변환한 게 이 친구라는 건데, 이 친구가 뭐였냐면 g를 1D 프리의 변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g가 있고 f가 있었잖아요. g가 있고 f가 있었는데 f를 2D 프리에 트랜스폼 하는 거랑 g를 1D 프리에 트랜스폼 한 거랑 같다. 수식적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결국 어떻게 써줄 수 있냐라고 하면 g 오메가 세타는 f 오메가 코사인 세타 오메가 사인 세타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CT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1D 프리 트랜스폼 오브 프로젝션, 그러니까 G라는 거는 결국엔 프로젝션 한 거에 대한 값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쏜 것에 대한 값을 얻는 거기 때문에 1D FT의 오브 프로젝션이고, 얘는 이제 슬라이스 오브 2D FT 오브 더 오젝트, 그러니까 f, x, y는 물체였잖아요. 이 물체에 대한 2D 프리 변환을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이거를 CT에 어떻게 써먹을지가 도저히 모르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천재적인 수학자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냐 했을 때 6,v라는 이 좌표 평면을 잡았어요. 잡았을 때 오메가를 여기 위에 새로운 축으로 올릴 수가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오메가 u라는 x축을 잡고, x축의 역할이겠죠. v는 y축의 역할인데 오메가를 여기다 잡으면 이제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좌표가 오메가 코사인 세타, 오메가 사인 세타고, 이 오메가 코사인 세타가 u에 대응하고 오메가 사인 세타가 v에 대응하니까 이 오메가라는 축을 새로 세워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축에 왜 세우냐라고 하면, 이렇게 축에 세웠을 때,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축을 세웠을 때 이 점에서 f 값을 g 값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f라는 거를 여기 위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로 정의된 이 두 개를 여기 올려서 f라는 거를 그리면 결국에 오메가 코사인 세타가 u고 오메가 사인 세타가 v이기 때문에 u와 v에 대한 함수라는 거고, 이게 g의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즉 f를 돌려서 올려놓은 게 g다. 그래서 이제 g 오메가 세타를 세타만큼 회전 이동시켜서 6, v 위에 올리면 f 오메가 코사인 세타, 오메가 사인 세타가 그려지고요. 근데 이걸 이제 모든 세타에 대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인터폴라레이션을 하겠죠. 인터폴라레이션 할 텐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T가 이렇게 돌아간다 했잖아요. 돌아가니까 여기서의 세타 값에서 한번 저장이 되고, 여기서도 저장이 되고, 여기서도 저장이 되고, 쭉 저장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거고, 이제 이런 식의 극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극좌표로 나타내면 이제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프리의 변화는 결국에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x, y가 있는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정의한 게 프리의 변환인데, 극좌표계에서 나타내면 이게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극좌표계를 프리의 변환, 데카르트 좌표계를 바꿔서 프리의 변환을 실행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놨는데, 이 x 오메가라는 거를 x 오메가의 크기, 그리고 2의 이제 이게 j가 i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극좌표라고 하면은 이제 각도와 각도에 따른 값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각도와 각도에 따른 값을 표현하는 건데, 그 각도와 각도에 따른 값은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묶일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x, y는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일련의 좌표들을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고, r 오메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i 오메가를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이제 r이 이렇게 되고 i가 이렇게 되니까 이 거리 크기 자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 이만큼이 되는 거고, 이 x 오메가의 각도는 탄젠트를 에다가 역함수를 씌운 걸로 변환이 됩니다. 어, 굉장히 어렵죠. 알아두실 분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데카르트 극좌표계에서의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영상을 얻어요. 이 풀이의 변환을 사용한 방식을 사용하면. 근데 이 방식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점과 멀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져서 높은 주파수의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메가는 주파수죠. 그러니까 여기로 갈수록 주파수 값이 커지니까 여기로 갈수록 높은 주파수인 겁니다. 근데 높은 주파수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인터폴라레이션을 해야 될, 그러니까 보관법을 해야 될 값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보관법을 해야 되는 값들이 많아지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고, 높은 해상도에서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데, 그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은 높은 해상도가 이제 세밀한 영역이고 낮은 해상도가 뭉뚱그려 하는 영역인데, 세밀한 영역이 무너지니까 이제 전체적인 해상도가 떨어진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이 방법에는 문제가 있고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돈 변환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 fx, y에 대해서 라돈 변환을 수행한 거를 풀이의 변환을 때려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고, 이거를 통해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라돈 변환이 여기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 4번을 보완한 게 필터드 백 프로젝션이라는 방법이고, 이게 이제 MRI 그리고 CT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어, 이제 인버스 프리의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의 역변환이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프리의 트랜스폼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가 F가 있고 F가 있을 때 여기를 이제 프리의 트랜스폼을 해줬을 때 스몰 F에서 라지 F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버스 트랜스폼은 반대입니다. 라지 F가 있고 스몰 F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IFT를 실행해줬을 때 이제 라지 F에서 스몰 F를 얻는, 원함수를 얻는 그 과정이 인버스 프리의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주면 식을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새로운 변수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는 오메가 코사인 세타였고 V는 오메가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고요. 이 du, dv까지 해서 오메가 d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좀 생략하고요. 근데 이 오메가 d 세타를, 그러니까 왜 이 원리만 좀 설명하자면, 이렇게 이 영상이 있죠. 이 영상이 있는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만큼 돌아간 걸 세타라고 하고, d 세타죠. d 세타라고 하고, 여기에서 여기로 간 만큼을 d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오메가 d 세타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세타가 0으로 가는 상황인데,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면 사인 세타는 세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d 세타로 써줄 수 있고, 여기가 d 오메가라고 했고, 여기를 사실상의 사각형으로 볼 때 s는 오메가 d 세타로 근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고, 이거를 구간을 나누어 줘야 돼요. 0에서 2파이라는 구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 이 두 개잖아요. u에 해당하는 거 하나, v에 해당하는 거 하나. 근데 이거를 이제 오메가랑 세타로 바꾸면서 오메가는 0에서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주파수는 0에서 무한대까지 다 보겠다는 거고,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만 보면 한 바퀴 다 돌릴 수 있으니까 0에서 2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0에서 2파이를 구간을 나눠줘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구간을 나누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구간을 나누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위에서 프리의 트랜스폼에서 이걸 보였잖아요. 그리고 G와 F가 G 오메가 콤마 세타가 F 오메가 코사인 세타 콤마 오메가 사인 세타하고 같다라는 걸 보였기 때문에 G로 여기 대체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대로 쓰고요. 그대로 쓸 거고 여기 위에 있는 이 오른쪽 항을 좀 변환을 시켜 볼 건데요. 일단 이 오메가 컴마 세타 더하기 오메가를 세타 더하기 파이를 마이너스 오메가 컴마 세타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좌표계에서의 변환 때문인데요. 여기에 값을 극좌표계로 나타냈을 때 오메가 컴마 세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를 세타 더하기 파이라고 하면은 파이만큼 돌리면은 당연히 1로 가니까 여기 점이 찍히고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하면은 x축의 대칭이니까 y축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점이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얘랑 얘랑 같다는 거고 얘를 얘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타 더하기 파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파이는 당연히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타입으로 식을 써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입으로 식을 쓸 건데 여기서는 오메가를 마이너스 오메가 프라임으로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오메가 프라임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해보면 d 오메가는 마이너스 d 오메가 프라임이라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기 있는 오메가를 바꾸고 d 오메가를 바꾸고 오메가를 바꾸고 해서 이런 세 번째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식인데요. 다시 오메가,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이 식과 이 식의 유사성을 보면 0에서 파이가 있고 0에서 파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뭔가 합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뭔가 합치고 싶었다는 욕구가 든 게 수학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0에서 마이너스 무한이라는 구간을 마이너스 무한에서 0이라는 구간을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메가 프라임을 다시 오메가로 쓰면서 이런 식으로 써줬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계산하면 마지막 타입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식인데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그리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까지 g 오메가 콤마 세타 하고 여기 프리에 변환한 식에다가 절대값 오메가가 붙어요. 왜냐면 여기가 오메가였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인데 여기는 음수대를 계산하고 여기는 양수대를 계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합칠 때 절대값 함수를 써서 합쳐줄 수가 있고 이런 간단한 식으로 표현을 해준 게 마지막 타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럼 아까랑 다른 게 뭐냐? 아까 있던 식이랑 다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요거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얘랑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 오메가 차이입니다. 절대값 오메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그럼 이제 절대값 오메가 붙으면 뭐가 좋은 거냐 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절대값 오메가 붙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F 절대값 오메가가 와 F가 있을 때 이 오메가 값이 커질수록 얘가 얘보다 훨씬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커지면 F 절대값 오메가 빼기 F가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메가를 충분히 크다고 했을 때 그게 뭔 말이냐면 높은 해상도에서의 가중치가 붙는다. 가중치가 붙는다는 말은 높은 해상도의 값을 살린다. 즉 세밀하게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프리앱 변환을 사용한 방법보다 해상도가 높은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총 정리를 해볼게요. CT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기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쓰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의료기기고 어떤 3D 물체를 2D로 잘라서 2D 단면을 얻은 다음 2D 단면에서 푸리에 변환과 라돈 변환을 시행을 하고 IFT 푸리에 역변환까지 시행을 하면서 일련의 수학적 식을 얻어서 이거를 다시 단면으로 돌리면서 단면의 실질적인 값을 얻어서 이것들을 모든 Z에 대해서 수행을 해서 3D 영상을 얻는 게 CT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주된 수학적 원리가 뭐냐 하면
이제 디렉 델타 함수, 선적분, 라돈 변환, 풀이의 절편 정리에 해당하는 풀이의 변환과 풀이의 역변환이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긴 발표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임창완 교수님의 한양대 공개 강의, 그리고 여러 블로그, 그리고 97년 논문 컴퓨티드 토모그래피에 의한 영상 추정, 이것들을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